안녕하십니까, 박광철입니다. 요즘 서점가에는 디지털 도둑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디지털 도둑이라는 것은요, 디지털 카메라나 혹은 핸드폰에 붙어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비싼 화보집이나 혹은 전공서적 이런 것들을 살짝 찍고 이렇게 가는 얌체적을 말한다고 해요. 이 서점에서는 책에 손상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 책임은 못 물고 자제만을 요구한다고 이렇게들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첨단 시대에 또 참 새로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디지털 사진과 포토샵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소스를 가지고 이미지레디에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보자. 여러 장의 회전목마 사진으로 움직이는 동영상을 만들어보는 것이다. 또 무비메이커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디카로 찍은 인형 사진으로 멋진 동영상을 연출해보자. 우리가 항상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정지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지 영상과 또 컴퓨터와 조화를 시키면 간단하게 사진을 또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러한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강의하실 임기훈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항상 정지 영상, 순간 영상을 얻어내게 되잖아요. 예. 하지만 포토샵에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레디를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툴을 통해서 움직이는 동영상을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정지된 화면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여러 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움직이는 동작들을 하나씩 연출해서 또는 인형이 움직이는 동작들을 연출한 것들을 찍어서 말씀하신 이미지레디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색다른 효과로 그런 움직이는 동영상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럼 한번 잠깐 간단히 볼까요? 예, 지금 이제 요게 바로 이제 자동차 인형을 정지된 화면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플레이 시켜보면 마치 직접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애니메이션 되는 것처럼 이런 동작 결과를 볼 수가 있죠. 네, 이 스톱모션 기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지금 보면은요 차가 자동적으로 정지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찍는 요령을 간단히 보여드리면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께서 기획을 먼저 하셔야겠죠. 그리고 어떤 인형을 등장시킬 것인지 그런 기획을 하신 다음에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지돼 있다가 움직이는 것들이 연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사진 촬영을 할 때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인형이 있다면요 카메라를 가져다 대고 그리고 그 인형의 위치를 이렇게 찍어주는데 카메라는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이거는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인형들만 움직이고 찍고 움직이고 찍고 그리고 또 움직이고 찍고 움직이고 찍고 움직이고 찍고 이렇게 하나씩 움직이면서 영상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동영상을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꺼내다가 지금 찍은 사진들을 쭉 연결을 시키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동영상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원리로 우리가 쉽게 동영상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먼저 기획을 하고 그리고 또 연출을 하고 그런데 또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작업할 것인지 주제를 먼저 정하신 다음에 일단 거기에 맞게 어떤 장면들을 연출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런 연출한 장면들을 찍어가지고 컴퓨터로 옮기신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사진을 이제 구한 다음에는요, 네. 그 사진을 가지고 어떤 툴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동영상을 만들 것인가 선택하는 방법도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포토샵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그런 툴이 내재가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포토샵을 설치하면 같이 설치가 되는 이 이미지레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이미지레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많이 사용되는 분야가 웹에 있는 GIF 애니메이션, 그래서 예를 들면 웹배너 같은 걸 만들 때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라든지 새 소식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배너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응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찍은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색다른 동영상 효과의 맛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이미지레디로 만들 그 결과물 보고서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예. 자, 그러면은 예제 파일을 불러와서 처음부터 작업을 해서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놓은, 그러니까 각 장면마다 따로따로 지금 여기는 이제 회전목마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정지되어 있는 이런 장면들을 하나씩 미리 찍어두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 네. 자, 먼저 첫 번째 장면을 제가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불러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장면을 불러오신 다음에 아주 이건 쉽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걸 전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복사 컨트롤 C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첫 번째 장면에다가 붙여넣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레이어 1, 새 레이어로 붙여넣어지죠.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이미지를 또 불러오셔서 컨트롤 A, 컨트롤 C, 그 다음에
기존 작업 도큐먼트에다 컨트롤 V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불러와서 자, 이렇게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저는 한 5개 정도의 컷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는 작업이 하나의 파일에 레이어의 격차를 두고서 말하자면 그 하나의 레이어가 컷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하나의 이제 움직이는 장면 하나의 프레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2개 정도만 더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하나만 더 불러와 볼게요. 컨트롤 A,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서. 자, 이렇게 하면은 총 지금 보면은 레이어가 백그라운드까지 포함해서 6개가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6개의 장면을 연출해서 찍은 다음에 이걸 차례로 돌려서 마치 회전목마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연출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이제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신 다음에 이미지 레드로 넘겨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자, 툴박스 하단 부분에 보시면 이 점프 투 이미지 레드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포토샵이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미지 레드를 실행해서 현재 작업한 이미지를 넘겨서 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이렇게 포토샵과 함께 설치가 되는 어도비 이미지 레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기다리시면 우리가 포토샵에서 작업했던 이미지 파일들이 이 작업창에 열릴 거예요. 네. 이 이미지 레디가 보통 이제 그 우리 인터넷 웹상에서 움직이는 그 그림, 그러니까 움직이는 GIF 파일을 만들 때 주로 이제 또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이미지 레디가 이제 기능이 막강해져서 각종 이 자체에서도 효과를 주고 편집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거의 포토샵이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몇 가지 기능들이 빠져 있는 것들도 있지만 보통 이제 홈페이지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이미지 레디 하나만 있어도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각종 이미지들을 쉽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어도비사에서 이제 홈페이지 제작자들을 겨냥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이미지 레디에 우리가 작업했던 이미지가 이제 레이어 단위로 작업이 돼서 불려져 왔는데요. 자, 이 레이어 팔레트를 보시면 이렇게 열려져 있는데, 자, 이제 작업을 하시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할 게 좀 있어요. 뭐 어떤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냐면, 이미지 레디에서 이 GIF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오른쪽 상단에 보면 옵티마이즈드라고 하는 이 팔레트가 열려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밑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팔레트가 또 열려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 레이어 팔레트가 열려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이 포토샵의 그 팔레트와는 약간 다른 모습이 있네요. 유사하지만.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팔레트들이 열려 있지 않을 경우에는 윈도우 메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팔레트들을 선택해서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이 이미지 레드를 이용해서 GIF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때는 반드시 옵티마이즈 팔레트에서 세팅즈를 GIF 파일 포맷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예를 들어서 여기 JPG라든지 PNG 이런 식으로 다른 파일 포맷을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웹에서는 작동이 안 되는, 그래서 질문들을 참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서는 GIF 128 디더드나 또는 그 밑에 있는 GIF 파일 포맷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붙어 있는 128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몇 개의 그 색상을 사용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실사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색상 수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GIF 128 디더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옵션들을 지정해서 바꿀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파일 포맷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팔레트를 보시게 되면 현재 1프레임, 프레임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무비의 장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프레임을 하나씩 추가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는데, 그런데 첫 번째 장면에서는 레이어 팔레트에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개의 레이어 중에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자,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켜져 있는지 보시고 나머지 레이어들은 마우스를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꺼버리면 되겠습니다. 꺼주시고 백그라운드 레이어만 켜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1프레임에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만 열려져서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프레임을 또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프레임을 작업을 하실 때는 이 애니메이션 팔레트 하단에 보시면 디플리케이트 커런트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두 번째 프레임이 복제가 돼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프레임은 첫 번째 프레임을 복제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장면이 그대로 연속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위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켜주신 다음에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는 꺼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또 추가를 하시고 이번 째는 그 위에 있는 레이어 2를 켜주시고 밑에 있는 레이어는 꺼주시고 또 추가를 하신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레이어를 켜주시고 밑에 있는 건 꺼주시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프레임들을 계속해서 추가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레이어 팔레트에 구성되어 있는 레이어 숫자만큼 6개의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각각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이미지만 켜주시면 되겠죠. 네, 그럼 한번 플레이를 시켜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예, 근데 이제 플레이를 시키기 전에 또 하나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여기에 보면 각각의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초. 대기 시간, 초가 지금 0세컨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프레임 움직임 장면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적당한 대기 시간을 줘야지만 천천히 움직이면서 무비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0세컨즈에 있는 부분을 눌러보면 여기 초를 설정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또 너무 느리게 진행되면 애니메이션처럼 안 되니까 0.2 정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0.2 정도 전태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럼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규칙적으로 프레임이 진행이 되면서 그렇죠. 네. 만약에 특정 프레임만 좀 더 오래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시간을 좀 더 길게 잡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업한 결과를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브라우저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바로 현재 이미지 레디 화면에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미지 레디 화면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애니메이션 팔레트 하단에 보시면 이 플레이 버튼 있죠. 여기를 눌러보시면, 자, 지금과 같이 이렇게 프레임들이 네. 돌아가면서 지금 보시면 회전목마처럼 작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이 회전목마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을 촬영할 때 그 소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예. 카메라의 위치가 변경이 되면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보통 요즘에 일반적인 카메라의 기능들을 보면 연사 기능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뭐 적게는 2장, 많게는 10장까지로 이렇게 쭉 찍어내는 그런 카메라를 이용한다면 조금 더 편리하게 이렇게 찍어낼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런 소스 이미지를 미리 잘 준비를 해두시고 지금과 같이 구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GIF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는데 인터넷상에 자기 홈페이지에 올려서 내가 만든 작품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될 경우가 있죠. 또는 네. 그냥 컴퓨터에서 봐야 될 경우도 있고요. 그럼 저장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파일 메뉴에 보시면 Save Optimized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이용해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Save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이거는 PSD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반드시 Save Optimized를 눌러야지만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이 파일 형식을 보면은 우리가 옵티마이즈 팔레트에서 GIF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GIF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파일 이름만 지정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애니메이션 GIF로 저장해서 웹에 사용할 수도 있고 컴퓨터에서만 볼 수도 있고요. 여러 네, 가지. 그렇군요. 간단하군요. 이 이미지 레디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움직이는 동영상 파일 포맷은 크게 여러 가지 이제 그 파일 포맷이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용 그리고 또 일반 동영상 파일 포맷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것이 컴퓨터에서는 WMV, 윈도우즈 미디어 비디오 파일을 이용을 해서 많이들 하게 되는데요. 이 윈도우즈 미디어 비디오 파일을 만드는 WMV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 그 윈도우즈 무비 메이커를 많이들 이용을 합니다. 흔히 구할 수 있고 윈도우즈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윈도우즈 XP의 윈도우즈 무비 메이커를 통해서 이번에는 그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우리가 보통 이 GIF 파일을 많이도 만들지만 그 WMV도 상당히 많이 쓰죠. 예, 그렇죠. 이제 WMV 같은 것도 이제 실질적인 동영상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애니메이션 GIF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그 애니메이션 무비라고 하는 것까지 말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이 프레임마다 하나하나는 이제 불러와야 되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 분짜리 프로그램 그 애니메이션 만들 때는 상당히 그 작업 속도가 좀 느려지는 그런 모습도 파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용량도 커질 수밖에 없고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편한 점이 있죠. 네. 자,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경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할 때는 먼저 콘티 작업을 먼저 해야겠죠. 예, 먼저 이제 스토리를 잡아야 되겠죠. 네. 지금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이 콘티 작업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등장시킬 그 인형들의 모습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어떤 인형이 하나 있고 개구리가 나타나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뭐 마녀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콘티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콘티에 맞춰서 이 그 화면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진을 촬영을 하는 것이 좋겠죠. 예. 그래서 이제 사진을 촬영을 한 다음에 역시 WMV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윈도우즈 무비 메이커를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무비 메이커는요, 윈도우즈 XP를 사용하는 분이거나 혹은 윈도우즈 미 이 OS를 사용한다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 프로그램의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에 가면 실행할 수가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실행을 시켜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죠. 자, 윈도우즈 무비 메이커를 이렇게 실행을 시키게 되면요. 화면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지금 왼쪽에 동영상 작업해서 명령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모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진을 넣을 것인가 그 사진 클립을 모음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쪽에는 미리 보기 창을 통해서 어떤 동영상인지 보면서 만들 수 있는 창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그
프레임, 각각의 프레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먼저 그림 파일들을 불러와야겠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무비메이커는 동영상 편집 툴이기 때문에 비디오 장치에서 캡처를 하거나 비디오를 가져오는 이런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처럼 사진을 통해서도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진 가져오기를 선택해 주고요. 사진 가져오기를 선택을 해서 사진을 미리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놓은 사진 폴더로 들어가서 그 사진들을 불러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각각의 사진들이 지금 쭉 이 모음 부분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인형이 처음에 이렇게 등장을 해서 자, 개구리가 이제 왼쪽 부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한 컷 한 컷을 갖다가 연출을 해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다음 이 안에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아랫부분에 보면 시간 표시 막대를 표시합니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시간 표시 막대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동영상이 몇 초마다 어떠한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 표시 막대가 보여지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할 점은요. 각각의 사진들이 이 컷에서 이 컷으로 넘어가는 사진들을 할 때 그 시간, 인터벌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도구 메뉴에 있습니다. 도구 메뉴를 클릭하고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고급 부분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고급 부분을 보게 되면 사진 재생 시간이 있고 전환 재생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 재생 시간, 그러니까 첫 번째 사진에서 두 번째 사진으로 몇 초마다 이동을 시키느냐. 지금 현재는 5초, 상당히 늦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쭉 내려서 0.125초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환 재생 시간도 역시 이거를 0.25초 시간으로 바꿔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진 전환 시간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 1번부터 쭉 끌어서 끝까지 선택을 해주고요.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할 때는 Shift 키를 이용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 전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로 클릭하고 시간 표시 막대로 쭉 끌어다 놓게 되면은 사진이 순차적으로 이쪽으로 작업이 되어서 붙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토리보드를 클릭하게 되면 사진의 진행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시간 표시 막대를 보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그 진행 경로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까지 작업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플레이 버튼 눌러서 미리 보기 통해서 자, 이렇게 해서 한 씬을 작업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씬을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우리가 작업한 동영상에 한번 효과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 동영상 편집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 버튼이 있죠. 눌러보시면 이 비디오 효과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비디오 효과 보기를 눌러보시면 이 오른쪽에 가운데 비디오 효과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효과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 느리게, 빠르게, 모자이크, 문지르기, 상하 반전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오래된 필름도 줄 수가 있는데 이런 효과들을 주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에서 원하시는 효과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런 오래된 효과에 대한 내용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잠깐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런 효과가, 오래된 효과가 지금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선택한 효과를 이제 동영상에 적용을 하고 싶다면 여기에 있는 스토리보드를 표시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클릭하시면 현재 작업되어 있는 동영상 스토리보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오래된 필름, 선택되어 있는 오래된 필름 효과를 주고 싶은 위치로 이걸 드래그해서 예를 들면 여기 이미지 위에 끌어다 놓으면 여기 하단 부분에, 왼쪽 하단 부분에 보면 이런 별 표시가 나와 있죠. 자, 그 상태에서 마우스에 손을 떼보세요. 그러면 현재 이미지에 이렇게 오래된 필름 효과가 적용이 됐죠. 제가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이미지가 나올 때 이런 오래된 필름 효과가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반짝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콘티대로, 그러니까 두 명이 등장해서 한 명이서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찍은 사진들을 계속 드래그해서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전체적인 그 쭉 일관적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동영상을 만들 때는 이 무비메이커가 상당히 효율적인 느낌이 드네요. 예,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자연스럽죠.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우리가 만든 이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올리기 위해서 동영상 파일 폼으로, 그러니까 WMV 파일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동영상 완료 메뉴로 가게 됩니다. 동영상 완료 메뉴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내 컴퓨터에 저장할 것이냐, CD에 저장할 것이냐, 메일로도 첨부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메일로 첨부할 경우에는 용량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양하고 많은 내용이 있다면 내 컴퓨터에 저장 옵션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 컴퓨터에 저장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저장될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요. 인용이라고 간단하게 입력해 볼까요? 자, 인용이라고 입력하고 저장할 위치를 선택해 주고요. 다음 버튼 눌러줍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파일에서 컴퓨터로 재생을 할 경우에는 용량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최고 품질로 재생을 할 수가 있지만 만일 인터넷으로 올릴 때는 여러분께서 기타 설정을 통해서 이것을 어떠한 그 포맷으로 할 것인가, 인터넷으로 올릴 것인데 용량을 어떠한 BPS로 할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내 컴퓨터로 최고 품질로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다음 버튼 눌러줍니다. 자, 다음 버튼 눌러주게 되면 우리가 지정한 클립들을 모아서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윈도우즈 무비 메이커 플레이어가 실행이 되면서 결과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플레이 버튼 눌러서 지금까지 작업한 간단한 결과물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직접 촬영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있는데요. 이 촬영을 할 때 주의할 점, 노하우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요거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장면들이 일관적으로 보이면서 튀지 않는 그런 장면들을 구성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노출 보정 이런 것들을 좀 잘 맞추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사진을 찍을 때 흔들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삼각대 같은 것들로 사진을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찍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지만 처음부터 끝까지의 어떤 동영상 품질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아, 그러니까 이 자동 기능보다는 수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아예 뭐 노출값이라든지 셔터 스피드, 조리개값 이걸 고정을 시켜놓고 삼각대를 이용을 해서 고정을 시킨 다음 찍어야지 자연스러운 영상이 얻어지겠군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미지 레디를 통해서 또 윈도우즈 무비 메이커를 통해서 동영상 만들기에 도전해봤습니다. 화려한 색깔, 향기로운 꽃내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언제나 함께하는 꽃들. 기쁠 때는 축복이 되고 슬플 때는 위로가 되어 꽃들은 언제나 사람과 함께한다. 사진을 좋아하게 되면 이러한 꽃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데 초보 사진사에게 꽃만큼 좋은 피사체는 없다. 아름다운 꽃들을 디카에 담아보자. 화려한 모양새와 뛰어난 색감, 여기에 참을성까지 겸비한 꽃들은 디카를 든 당신의 최고의 모델이 되어줄 것이다. 꽃을 촬영할 때 유의점. 먼저 구도부터 잡아놓고 초점을 맞추자. 노출과 초점을 맞춘 뒤 구도를 잡는다고 카메라를 움직이면 초점 거리가 틀어진다. 다음으로 노출이 피사체의 어느 부분을 강조할 것인지를 정하자. 빛을 정면으로 받느냐 역광으로 받느냐에 따라 사진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진다. 또 피사체가 좋은 대상이다 싶을 때는 최고 화소로 찍자. 그리고 이왕이면 자기 디카의 최소 근접 촬영 가능 거리를 파악해두는 것도 좋겠다. 매크로 촬영이라고 하는 이 접사는요, 마이크로, 아주 작다는 마이크로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것과 반대되는 매크로, 괜히 크다라는 큰 사진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접사 촬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꽃사진, 아주 작은 이런 꽃사진들을 사진 한 가득히 표현하는 데는 그 접사 촬영이 또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같은 꽃 촬영을 할 때는 이런 접사 촬영이 굉장히 효과적인 꽃의 주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또 꽃사진을 촬영할 때는 스팟 측광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흔히 하얀색 꽃을 촬영하면 사진이 어둡게 나오고 반대로 어두운 색상의 꽃을 촬영하면 사진이 밝게 나온다. 스팟 측광은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카메라를 스팟 측광으로 설정하고 적정 밝기의 부분을 측광한다. 만약 측광하고자 하는 부분이 화면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면 반 셔터를 이용하자. 즉, 측광을 원하는 위치에서 셔터 버튼을 반만 눌러 측광을 고정한 후 위치를 이동해 적정 구도에서 셔터 버튼을 완전히 눌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꽃의 색감이 그대로 살아나 자연스러운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꽃사진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색이나 이런 모양, 형태뿐만이 아니고 이 꽃사진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런 구도, 그리고 꽃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패턴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한 장 한 장에 이런 작은 꽃 사진 한 장만 담을 게 아니고 전체적인 구도라든가 패턴들을 한꺼번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주제성도 꽃사진에 집어넣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꽃사진이 되겠죠. 꽃이 아름다운 까닭은 분명 꽃송이 하나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한데 어우러져 피어있는 다른 꽃들과의 조화, 또 가까이 있는 풀과 흙과 벌레들, 배경을 이루는 하늘과 산과 들도 꽃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피사체들인 것이다. 어떤 것을 살릴지 또 어떤 것을 과감히 버릴지는 사진가의 몫이다. 똑같은 꽃을 두고 사진을 찍어도 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꽃사진 중에서 가장 많이 시도하는 것이 바로 꽃 한 송이를 주제를 명확하게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이 바로 이런 검은 도화지인데요. 쉽게 그런 집 앞에서 문방구에서 구하실 수 있는 그런 검은 도화지죠. 이 도화지를 이용하시면 이 작은 꽃송이가 전체의 그런 화려한 꽃들 가운데서 지금 굉장히 묻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 검은 도화지를 사용하시면 집 배경을 가려줄 뿐만 아니고 촬영하실 때 배경이 검게 이 꽃 한 송이만을 쉽게 주제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죠. 다른 어떤 사진보다도 꽃사진에 있어 배경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검은 도화지를 놓고 인공적인 배경을 만들어도 좋고, 빛이 좋은 야외에서라면 카메라를 낮춰 파란 하늘 또는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꽃사진을 찍어도 좋겠다. 사람에게 옷이 날개라면 꽃사진은 배경이 날개 아닐까? 꽃사진 촬영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자신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기 자신의 집에 들어가실 때 집 앞에 작은 꽃가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작은 화분 하나를 구입하신 다음에요. 자신의 디카와 이런 작은 화분 하나를 가지고 꽃사진 촬영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에선가 자기 자신이 꽃사진 전문가가 되어 있다는 걸 언젠가 느끼시게 되실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길 가다가 꽃만 보면 카메라에 손이 절로 가요. 이게 꽃이란 게 참 찍기 좋은 피사체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근데 찍다 보면 저도 참 많이 느끼던 건데 참 꽃이 찍기 쉬운 것 같으면서 참 어려운 게 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다음 시간 예고해 주시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배웠잖아요. 이런 기능들을 쭉 다 해서 나만의 한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기대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접속하고 계시죠? 이제 종반전에 치닫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